아이가 평소에 열심히 노력해서 뭘까요? 많은 자료를 읽고 정리해서 블로그에도 올리고 뭘까요?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이러면 좋죠. 그죠? 그런 방법이 딱 나왔습니다. 그죠? 집에 가서 뭘까? 너 이리 와봐. 지금부터 시작해. 이러면 대부분의 경우 그런 정보는 약일까요? 독일까요? 독이죠. 예, 100% 독입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 많이 받은 분들 중에서요.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 나중에는 뭘까요? 아이를 포기하더라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아이를 위해서 뭘까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이가 수용을 하지 않으니까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요. 부모 교육 쇼핑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쇼핑하러 다니십니다. 워낙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책을 읽어갖고요. 웬만한 강의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 나름대로 이제 서열을 매겨서 평가하는 분들도 봤어요. 심지어.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부모가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하나로 딱 한 단어로 만약에 딱 그거를 딱 찝는다면 뭐가 될까요? 부모 효과 중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강력한 거 한 단어로 꼽는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심? 중심. 아, 네.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네. 네. 아이와의 관계에서. 네?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화? 소통. 네, 소통. 또, 대화, 소통 나왔으면 또 뭐 있죠? 신뢰? 네. 인내? 아, 인내는 좀 그렇습니다. 공감. 아, 맞습니다. 공감.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공감. 그 대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제가 부모 교육을 오랫동안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이번에 제가 낸 책 부모 효과라는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개월 동안 부모님들랑 워크숍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워크숍에 참여한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부모 교육의 고수들이에요. 웬만한 자녀 교육서 안 읽어본 거 없고요. 웬만한 거 달달 다 외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아이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부모의 지식은 뭘까요? 점점 높아가는데 아이와의 관계를 풀 수 있는 역량은 뭘까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런 분들하고 6개월 동안 워크숍을 했어요. 워크숍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마음이 아니에요. 이분들의 평소 마음이 부모 마음이 아닙니다. 일단 이런 거죠. 아이가 시험을 봤어. 근데 일단 성적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대한민국에서요. 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아이는 0.1%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계속.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계속 자기 아이의 성적에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요. 제가 볼 때 0.1%밖에 안 돼요. 사실은. 자, 근데 성적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거기까지는 용서가 돼요. 용서하려고 그랬어, 사실은. 거기까지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성적표를 숨겨놓은 거야, 이게. 숨겨놨어. 근데 잘 숨겨놓지, 그것도. 발각이 됐어요. 그걸 딱 부모가 봤습니다. 그때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부모 마음일까요?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이 부모 마음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 머릿속에는요, 이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 이 편도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적인 본능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위협을 느껴. 그럼 도망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뭘까요? 뭔가 거부감이 일면, 뭘까요? 그 의사표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화가 나면 제어가 안 되죠. 그때 움직이는 게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은요, 그 상태의 사람 머리에는 뭘까요? 동물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멀쩡한 사람이 흥분하면 뭘까요? 이상해지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자질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이 뭘까요? 부모 마음을 늘 불안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어요. 공감하시죠?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뭘까요? 소통이 될까요? 대화가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제 워크숍에서 이제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성적표가 우연히 딱 봤어요. 화가 납니다. 근데 어떤 부모는요, 워크숍을 통해서 연습이 됐죠. 뭐냐, 그 성적표를 숨겨놓을 때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면서요, 아이의 마음을 내가 느껴보는 겁니다. 아이의 마음 어떨까요? 야, 이 기발하게 숨기고 있어, 내가 지금. 통쾌하다. 이럴까요? 아니면 발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죠. 그걸 느껴보는 순간 뭘까요? 그걸 느끼는 순간, 아이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순간, 그때 비로소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다? 부모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요거 되면은요, 요거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요거 안 되잖아요. 요거 안 되고, 자, 많이 배웁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화법 교육을 받죠. 대화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부모 역할을 위한 PT 대화법이 있죠. 예, 남메시지, 적극적 경청, 그 다음에 뭐죠? 무패 방법 이런 거 배우셨죠? 배운 분들 계시죠? 예, 자, 준비를 해갖고 이제 가서 대화법을 열심히 연습합니다. 예, 아이가 딱 와요. 딱 왔는데, 야, 우리 대화 좀 하자. 근데 아이가 입을 안 열어. 내가 말이야, 대화법 교육을 받고 내가 지금 네 얘기 들을 준비가 돼 있거든? 너 말 좀 해라, 제발. 예, 내가 준비가 돼 있다니까?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 대화법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외국에서 개발된 이론들은 잘 맞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외국은 기본적으로 가족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있는 거 아시죠? 예.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가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뭘까요? 고유한 한국 사람 정서가 있죠. 뭐죠? 화. 예. 화라는 고유한 정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내려다보는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뭘까요? 잘 타일러야지만 아이들이 잘 클 거라는 뭘까요? 부모 우월주의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는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대화할 수 있는 비법이 뭘까요? 비법. 예. 대화법 워크숍 안 가도 되고요. 교육 안 받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어떤 게 있냐면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하시죠. 예. 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아버님들 많이 계신데 실제로 제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사례. 예. 제 사례가 제일 아마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딸내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가 그 친구 표현을 그대로 옮깁니다. 예. 질풍노도의 시기였던 것 같대요.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가. 근데 제가 가만히 기억을 해보니까 그 당시 저희 딸은요. 저희랑 같이 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집은 우리 집에 있었고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예. 그 친구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샤인이라는 아이돌 그룹 아시죠? 예. 아이돌 그룹 샤인이랑 같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뭐 방에도 그렇고 온통 뭘까요? 예. 자, 아이가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로서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관심을 가졌어요. 예.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끔 찾아봐요. 아이랑 이제 얘기할 기회가 되면요. 제가 물어봅니다. 야, 슬지야. 오늘 민호가 누구 나왔던데, 어디? 그러면 그런, 딱 제가 얘기 끝내기도 전에요. 그러면 30분 동안 브리핑을 해줍니다. 네. 민호라는 그 아이돌 멤버에 대한 근황을 쫙 설명을 해줘요. 그럼 뭘까요? 정말 재밌게 들어요. 저는 재밌게 들으면서 제 역할은 끝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시기를 뭘까요? 그 아이는 잘 보냈습니다. 네. 대화의 기본은 뭐다? 네, 들어주기인데, 네. 공감인데, 지금 다른 얘기로 넘어간 겁니다. 지금 공감 얘기 끝났어요. 예. 우리 아이의 관심이 뭔지를 내가 아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공부라는 거 말고요. 그 아이가 정말 머릿속에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중한 정보 있죠. 뭔가 뭘까요? 자다가도 꿈에도 나타나고, 예. 눈을 뜨면 뭘까요? 더 알고 싶고, 일상적인 관심이 있죠. 이 관심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요, 그 관심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줍니다. 예. 내 아이 관심에 대해서 내가 뭘까요? 아빠로서 관심을 표명해 줘요. 예,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뭘까요? 정말 신나게. 그 순간에는 누가 위에 있죠? 그 관심사에 대해서는? 아이가 위에 있죠.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가 위에 있기 때문에요. 대단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얘기를 해줘요. 그럼 부모가 뭘까요? 잘 들어주면 대화는 끝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역할을 옆집 아빠는 절대 안 해줍니다. 예, 같이 사는 아빠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역할을 만약에요. 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요, 아이를 공감해 줍니다, 정말. 아,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부하려면 힘들겠다. 이런 느낌 가끔 생각하시죠, 그죠? 근데 막상 뭘까요, 또? 애를 보면,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근데 실제로요, 아이가 어떤 하나의 어떤 모습을 보일 때 내가 화가 납니다. 근데 그때 아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공감이거든요. 공감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지만 얻어지는 감정이에요. 예. 애가 짜증을 냈어. 예. 그럼 보통 부모님들은 뭘까요? 예. 맞짜증을 내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짜증 낼 때 아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기분 좋을까요? 아이는? 예. 그런 공감 능력을 엄마가 발휘하고요. 아빠가, 예. 가끔, 자주도 필요 없습니다. 예. 가끔 아이의 관심을 뭘까요? 예. 잘 파악해서 예. 스스로가 자신의 관심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되면은요, 제가 장담합니다. 예, 어떤 가정에 그 두 가지가 되면은요, 공부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막히면은요, 나머지 문제는 안 풀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제가 뭘까요? 예, 사교육 현장에 오래 있으면서 정말 아이들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온몸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거기서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만약에 틀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뭘까요? 엄마가 엄마의 감정을 앞세워. 예, 아빠는 뭘까요? 예, 아빠가 생각하는 요구사항이 있죠. 가장으로서의. 예, 내가 가장이거든? 예, 그러면서 뭘까요?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모의 생각, 직업에 대한 나름대로 부모의 생각들을 요구하죠. 아이의 관심은 안중에 없죠. 예, 이런 상황이 계속 가면은요, 제가 볼 적에는 정말로 답이 없는 겁니다. 예. 자, 아이들 쪽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정말 이런 아이들을 원하시죠. 예. 앞에 이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천만 원 굳었습니다. 예, 이런 아이들 진짜 있거든요. 2천만 원이 아니라 뭘까요? 몇십억 굳은 아이가 있어요. 딱 보면. 예. 소위 말하는 요즘 유행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예요. 예. 심지어 부모 걱정합니다. 예.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를 원하십니까? 예. 이미 포기하셨나요? 예? 원하십니까? 예,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인지과학적인 연구 성과들, 인지심리학의 또는 실험심리학의 연구 성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종합해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참 열심히 살아.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면서 뭘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뭘까요? 늘, 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죠. 예. 근데 우리 집 아이는 아니야. 예, 옆집 아이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게요, 지금 많은 부분 설명돼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예, 자, 보세요. EBS 다큐나 이런 걸 보시면 일단 자존감이라는 말 나오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거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쟤는 정말 성격도 야무지고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야. 예. 근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 사회에 고정관념이 있죠. 애가 달라. 쟤는. 쟤는 한번 뭐로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 아이를. 예.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뭐가 있죠? 머리가 뛰어나? 그죠? 예, 예. 야, 핏줄이 다른 건가요? 예. 자, 근데 실제로요, 선천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자, 어떤 아이는요, 이런 겁니다. 선천적인 면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거 별로 제가 볼 때 이슈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선천적인 면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변수거든요. 아무리 우수한 뭘까요? 자질을 갖고 태어나서도 이 친구가 태어나서 세상을 살면서 경험을 하면서 뭘까? 두뇌가 변질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맛이 가거든요. 이러면 이상한 짓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조금 지적 능력은 떨어질지만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뭘까요? 태어나서 세상을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두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조건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자존감이라는 거죠. 자존감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자존감은요, 세상을 살아본 자신의 경험입니다. 자존감에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자존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존감은 이런 겁니다. 항상 뭘까요? 의욕이 있는 사람들 있죠? 예. 의욕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뭘까요? 포기하지 않고 의욕이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자존감이 높다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자신을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높은 거죠. 예.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 안 쓰는 거죠. 예. 그 자존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자존감. 부모의 자존감이 아이에게 대물리는다. 여기까지 연구가 돼 있어요. 근데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예,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 아이의 자존감입니다. 그거 아세요? 주변 사람이 바라보는 그 아이에 대한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아이의 자존감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변 사람 중에서. 부모죠. 그러니까 부모가 한심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얘를.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딴짓만 하고, 이러면 뭘까요? 그 아이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부모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그리고 아주 못된 버릇 하나 있습니다. 그거 꼭 고치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아이를 믿는다는 얘기죠, 내가. 그렇죠? 아이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마음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시선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 성적이 떨어졌어도 뭘까요? 그 아이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 시험 성적이 그 아이의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중요한 위기가 오는 거죠. 부모들이 이제 믿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자기 새끼 자기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믿음이 아니었습니다.